아직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, 잊혀진 채 싸우고 있는. 맞아요. 그래도 여전히 계속 막 중환자도 발생하고 있고 누군가는 ICU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계속해서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잊혀진 채 싸우고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이럴 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. 최근에 좀 다시 확진자가 많이 느는 네. 추세라고 하더라고요. 두 번, 세 번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, 많다고 네. 하더라고요. 그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거는 의료진들이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건데 또 이제 연말 되면 연말에 또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네. 또 힘든 시간들이 좀 맞아요. 있지 않을까.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. 이제 한 3년 됐잖아요. 이렇게 오래 갈지 아무도 몰랐잖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제가 그 2020년 초에 이게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아직 이름도 없을 때 네. 코로나19라는 이름도 없을 때 이게 그 당시에는 정확한 집계를 어디서만 하고 있었냐면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가 가장 정확했어요. 그랬나요? 1월에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존스 홉킨스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망자 몇 명, 그다음에 감염자 몇 명, 뭐 치료된 사람 몇 명 이거를 매일 적었어요. 한 2달 넘게 적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아지면서부터는 안 적었어요. 그걸 적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어쩌면 내 인생에 경험할지 모르는 가장 어쩌면 큰 전쟁일 것이다. 여기서 벌어지는.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인데 이게 수식어로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네. 진짜 전쟁의 모든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. 어떤 속성이죠? 전쟁. 네, 전쟁의 특성은 일단 사망자가 발생하죠. 이게 적이 공격해 오는데 적과 맞서 싸우려면 이쪽에 군인들이 필요하잖아요. 군인들이 말하자면 의료진인 거죠.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의료진의 사망자가 많았어요. 전선에서 싸우니까 이 군인들이 처음에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군수 물자가 필요하잖아요. 처음에 마스크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막 마스크 매점 매석하고 그랬잖아요. 맞아요. 마스크 품절나고 그랬죠. 네. 그다음에는 탄약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. 네. 그게 이제 백신이죠. 백신이 올 때까지 굉장히 오래 버텨야만 했잖아요. 근데 오래 지속된 전쟁이 그렇듯이 한 3년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지고. 익숙해졌죠. 근데 저는 가끔 이제 옛날 신문도 찾아보거든요. 네. 그러면 1953년에 휴전이 되기 전에 어땠을까. 요새 옛날 신문 검색할 수 있잖아요. 네. 보면 굉장히 한가로워요. 네, 그러니까 휴전선에서만 계속 일진일퇴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뭐 임시 수도인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일상이 회복되고 있었던 거죠. 네. 그래서 보면서 이거 되게 비슷하다. 우리 지금 삶하고 어디선가는 서서히 무뎌지면서 이제 뭐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뭐 어디선가 누군가는 계속 이제 그걸 직면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2020년에 겪었던 의료진들의 무슨 예를 들면 PTSD 같은 게 지금이라고 없을 리도 없잖아요. 그렇죠. 죽음에는 무뎌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계속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겪을 것이고 또 막 이런데 어쨌든 가장 큰 차이는 현재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다는 거. 그래서 뭐 그분들을 이렇게 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저도 그즈음에 이제 저희 가족분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그 코로나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종합병원 진짜 전쟁터였어요. 내가 보호자인데 왜 병실에 못 들어가냐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싸우는 소리예요. 네. 근데 그 의료진들은 얼굴이 딱 봐도 이분들 잠을 못 잤어요. 그렇죠. 머리도 다 엉망이고. 그런데 와, 나 같으면 못 하겠다. 나 같은 직업이 저거라도. 아직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. 그러네요. 코로나19 초기에는 그 의료진의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말라는 그런 게 뭐 여러 나라에서 보고됐어요. 너 엄마가 간호사잖아. 그러면 환자들이랑 너 접촉할 환자 거잖아. 했으니까 오지 마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의료진 집에 아예 못 갔었어요. 네.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. 집에서 좀 안 그 왔으면 병원에 좋겠다. 입원 환자 있다면서 못 오고. 그러니까 전쟁 중인데 군인들을 우리가 탄압하고 군인 자식들을 집에서 막 그 오히려 혐오하고 그러는 거죠. 그 공포를 느꼈던 것 사람들이 같아요. 두려우니까 계속 그렇게 찾는 거죠.
코로나19 참 힘든 싸움이었어요. 네네.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게 다른 전쟁과 좀 다른 게 인간다움을 이용해서 공격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싶고 다른 사람하고 밥을 먹고 싶고 술을 먹고 뭐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싶은 어떤 그런 친교의 욕구, 친밀감에 대한 희구 이런 것들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하고 되게 안 맞았어요. 이게 나하고 가장 밀접 접촉한 사람이 다 노출돼 버리니까. 이 병 자체가 주는 위험도 있지만 그 병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고 그렇죠. 혐오하고 그런 모습들이 더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쟁에서 우리 편이 누구냐면은 호모사피엔스 전체가 우리 편이고 그럼요. 우리의 적은 바이러스. 우리 연대해야 되거든요.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그 거리 제한에 대해서도 용어를 잘못 만들었다는 말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네, 두기.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야 되는 거고 사회적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져야 되거든요. 전화를 자주 하거나 그러니까 의도했던 게 그게 아닌데 좀 용어를 잘못 만든 것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또 정리가 되겠죠. 그렇죠. 정리가 돼서 또 이제 다음에 또 올 거에 대한 대비를 또 해놓겠죠. 우리가.